뭐 예를 들어서 작년 초 이맘때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5억짜리 이런 거 뭐 4억에 낙찰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가격이 더 올라져서 그런 분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 경매로 돈 벌려면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알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알고 있음에도 이걸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 알면서도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는 법 공부가 아니다 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이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만 이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최종 본질적인 목적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 민사집행법을 그냥 달달 외워서 판례를 외워서 이런 사례에는 이런 게 적용이 되고 저런 사례에는 저런 게 적용이 되고 이거에만 꽂히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경매를 한 사이클 돌려보고 초보자 기준에서는 불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그거에 되게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좀 더 레벨업 됐을 때 최소 뭐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며 최소 중급 이상의 레벨이 됐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초급,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물건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처음 초보 레벨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경매로 그냥 엄청 쉬운 것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출도 나올까 말까 한 그리고 되게 검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그런 부분의 물건을 들어간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자금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특수물건은 거의 대부분 대출 나오지 않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초보가 부동산 경매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 과연 그거를 먼저 공부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이득이 될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불인이 분들은 그냥 처음에 쉽게 쉬운 것부터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야 나한테 맞는 부동산 경매 뭐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중도 포기하고 입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공부만 하다 끝날 거면 저는 그거를 학습한 의미가 크게 조금 축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부한 경험도 좋은 거긴 하지만 실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 공부에 매달리기보다는 당장 지금 나한테 필요한 지식만 빠르게 얻어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입찰도 못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도 그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 있는데 공부하다 끝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부만 하다가 70-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막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풀에 지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헬스 같은 거 하는데 그 헬스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운동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식단하는 것까지 처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막 식단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되는데 이거를 막 처음부터 야 내가 뭐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상가 토지 이런 거 경매로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하면서 막 하루에 모의 입찰도 막 10개 20개씩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레벨에 맞지 않는 내 그릇에 맞지 않는 걸 너무 많이 공부하거나 너무 많이 이론에만 치중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단기적 말고 조금 더 중기 장기로 조금 보면서 좀 천천히 나의 페이스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공부도 공부, 입찰도 입찰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꼭 같이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입찰까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 똑같습니다. 예. 결국 실전, 최소 입찰 정도는 해봐야 돼요. 물론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낙찰까지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긴 하지만 그 낙찰이 목적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내가 이거를 공부를 했으면 실전에 써먹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의 들을 때 그랬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이거는 내가 꼭 무조건 한다. 그런 목표들을 조금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경매는 여러분들 낙찰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익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부동산 경매를 하는 가장 큰 본질은 뭐다? 시세보다 남들보다 싸게 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수익 목적으로 가다가 이게 그 쉬운 물건, 제가 얘기 드린 쉬운 아파트나 뭐 이런 것부터 하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되게 편하게 낙찰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오를 때는 낙찰 받기가 쉽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첫 레벨에서.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한 2번, 3번 떨어지다 보니까 입찰가를 되게 올리게 돼요.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는, 마진이 별로 없는 입찰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수강생들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 가격에 왜 받아가요? 라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이런 상황이 돼요. 낙찰이 목적이 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저 가격에 왜 낙찰받았지? 하는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낙찰을 받으러 우리가 경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낙찰을 받고 수익이 있어야만 이 경매를 우리가 배우고 실전에 적용한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부동산 경매로 싸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조금 싸게 샀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는 일단은 한 2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싸게 사기 이전에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싸게 산 지역의 부동산이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오를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싸게 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3억짜리를 2억 8천, 7천에 샀지만 결국 그 가격보다 더 곧 떨어질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싸게 산 거면 최종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동산 경매의 본질은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남들보다 싸게 사기 위함이고 시세 차익이 목적인데, 결국에 내가 팔 때 그 시세 차익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한 2년 전에 경매로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 시세보다 2, 3천 싸게 샀어도 더 내려간 사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각 지역별로 투자해야 될 타이밍과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부동산 경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부동산 경매는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란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 그거 뭐 상승장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왜 해? 차익 얼마 남지도 않는 거, 번거롭게 부동산 경매 왜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항상 얘기드리는, 부동산 경매가 진짜 돈 벌 수 있을 때는 지금같이 심리가 막 회복되지 않았을 때, 지역마다 편차는 지금 있지만 하락장 그리고 거래가 많이 안 될 때, 그럴 때 말도 안 되게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초 이맘때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5억짜리 이런 거 뭐 4억에 낙찰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가격이 더 올라져서 그런 분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매 시기마다 유리할 때가 있고, 뭐 조금 거의 시세에 준하게 받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대신 그럴 때도 부동산 경매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뭐 그때는 뭐 토지를 한다거나 뭐 상가를 한다거나 뭐 지식산업센터나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저도 유행을 타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평생 부동산 경매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고 돈, 투자금만 있으면 그냥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공장 경매 할 때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때 뭐 7, 80대 된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매일 몇 억씩 싸게 공장 경매 입찰하고 그걸 낙찰 받으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진짜 1년에 한 건만 받아도 웬만한 근로소득자 상위 1% 이내에 들 수도 있습니다. 6번째는, 경매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드린 대로 아파트에서 수익이 줄어들어. 가격도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도 너무 심해지고,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도 너무 세. 자, 그랬을 때 경매에 아파트만 있냐? 아닙니다. 경매에 정말 수십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묘지도 있고요, 지분, 그 다음에 뭐 종류로 하면 상가, 공장, 토지, 뭐 주유소, 요양원,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열하기가 다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고, 그래서 그때 시장 상황에서 관심을 덜 가지는 걸 또 똑같이 아파트에서 하락장의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사는 것처럼, 시세보다 뭐 1억, 2억 막 이렇게 싸게 사는 것처럼 똑같이 아파트 말고
그냥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류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또 싸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남들이 다 아파트 할 때 뭐 한다? 난 또 딴 거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전제는 그럼 뭐죠? 내가 아파트를 해봤어야만 딴 게 손이 가고 눈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외에 시장 상황이 과열됐을 때 다른 투자처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점프업 하기가 좋을 겁니다. 뭐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 드리는 것도 있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7번째는 우선은 쉬운 것부터 하자. 방금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파트를 먼저,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한 사이클을 돌려봐야만 그거에 대한 내가 이론으로 배운 거랑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로 입찰가 산정하는 것부터 실제 법원에 가서 입찰하고 폐찰하고 낙찰받는 거, 글로 보는 거랑 내가 체감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 한 사이클을 돌려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뭐 특히 뭐 저희 수강생 중에 뭐 20대 분들도 꽤 계신데 낙찰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한 건 낙찰 받고 그 다음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월세를 놓고 임대인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단타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묘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가구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원천에는 모두가 첫 번째에는 쉬운 것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 사이클을 먼저 돌려보는 것, 뭐 임대인이 되든 내가 낙찰자가 되든 물론 여기서 본질은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수익이 우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파트를 계속 할지 몇 개를 할지 상가로 갈지 그때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단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8번째, 방금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명도를 걱정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걱정 전에 낙찰부터 받아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걱정하는 포인트가 이게 한 2가지가 있어요. 경매를 두려워하는 분들. 권리분석, 명도. 권리분석이란 거는 이 물건을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거를 권리분석 잘못해서 낙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뭐 몇 억 물러준다. 그래서 경매를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고 2번째는 명도예요. 명도라는 거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인데 이거를 명도 잘못하면 뭐 되게 무서운 점유자를 만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는 이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분이 최대한 배려하면서 안에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낙찰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앞에 그런 걱정을 하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입찰하고 낙찰받고 수익 내고 계속해서 뭔가 투자자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전해서.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드는 거는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런 걱정들을 매몰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떨쳐내고 낙찰부터 받자라는 겁니다. 예,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걱정 말고 일단 여러분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첫 입찰에 낙찰을 바라지 말고 끈기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찰까지 이제 오면 아까 얘기드린 한 20-30%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고.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뭐 바로 낙찰 받겠지. 왜냐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제도 첫 입찰하셨는데 낙찰을 받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심자의 행운처럼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저도 5번, 6번 정도 떨어졌었고 제 수강생들 중에 진짜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15번, 20번, 30번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 강의를 듣기 전에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번만에 바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바로 지치고 아마 폐찰 한 번 경험으로 그냥 이 부동산 경매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강생분들한테 최소 10번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입찰합시다 라고 하면 보통 거의 한 90%는 그 안에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첫 입찰에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많은 그 에너지와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멀리 못 가고 지치고 끝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끈기 있게
꾸준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10번 정도는 폐차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겁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이거를 뭐 회사로 비유하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 비슷하게 비유하면 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계적으로 한다? 그걸 그리고 꾸준히 한다? 몇 년간? 그분을 이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시작한 분들 중에 떠난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에 미미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으로 시작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 수익으로만 해도 최소 뭐 한 5억 이상, 10억 언저리까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는 기간에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셨던 분들. 최소요. 근데 중간에 막 처음에 대박을 터뜨렸다가 뭐 무리하게 했다가 되게 어려운 경우에 처한 분들도 많고 꾸준히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아직도 그 비슷한 부근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꾸준히 계속 경매 입찰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고 꾸준히 세미나, 모임, 뭐 자기가 필요하면 강의 같은 것들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훨씬 더 많이 발전했어요. 그 6년, 7년, 8년 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의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재능이 있었고 투자금이 많았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그 꾸준함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되게 수익을 많이 보고 부동산 시장을 되게 안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크게 실패하지 않고 잔잔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살아남는 게 이 시장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절대 아닌데 이제 8년 차라고 하는 건 부동산 시장에 되게 15년, 20년 이상 있으셨던 분들에 대한 리스펙을 합니다. 그분들이 단기간에 5년 이내에 막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보다 수익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살아남았다라는 게 엄청 대단하다는 거 알거든요. 저만 해도 뭐 부동산 신축 개발을 해서 되게 많은 돈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봤지만 그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부동산 시장이든 자산 시장 모두 전체에 걸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얼마나 지켜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장에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덕목은 뭐다? 끈기와 인내심이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투자자 또는 뭐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돈 벌려면 꼭 알아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 2번, 3번 보시고 열심히 뭐 메모장에 적어 놓으셔도 좋고 요거를 꼭 지키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부비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